이야기는 중년 남자가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에서 시작돼. 하지만 그가 엄청난 돈다발을 뽑는 건 너무 평범해. 왜냐하면 그는 대부호니까. 하지만 인생은 불공평해서 털 한 올도 곱게 자라지 않아. ATM 기계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 경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이상한 초호화차가 나타나 벽을 뚫고 달려가서 그 아저씨를 제력구라는 곳으로 데려갔어. 그곳에는 검은 망토를 입은 청년이 돈에 대해 중얼거리고 있었어. 그는 바로 이 지역의 주인 미쿤이었고 와인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지. 그때 분홍머리 청년 마사키가 다가와 오늘 주인과 중년 남자가 경기를 한다고 알렸어. 두 사람은 경기에 동의했고 미쿠니와 아저씨는 카드로 신비한 생물을 소환했어. 중년 남자는 소리치며 돌진했지만 미쿠니는 침착했어. 그 남자는 돈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썼지만 오래가지 않아. 경기는 빠르게 끝났어. 미쿠니가 완전히 압도하며 승리했거든. 경기에서 진 탓에 다음날 아저씨는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했어. 다른 한편 주인공 키미마로는 가난한 대학생으로 편의점에서 2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어. 그때 대학 동급생 하나비가 와서 내일 시험 공부 자료를 줬어. 그는 너무 기뻐했지만 크라시 남자친구와 함께 간다는 걸 알고는 남자 주인공은 아직 힘을 깨닫지 못한 운명이었어. 그날 밤 그는 숙제에 빠져 있었지.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던 중 갑자기 집안에 빛이 번쩍였어. 문을 열자 분홍 머리마사시가 나타났어. 그는 자신을 마우스은행 인사담당이라고 소개했지. 키미 마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절했어. 다단계 사기꾼인 줄 알았거든. 가난한 대학생이 주식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문을 닫자마자 마사키가 집 안한 가운데 키미 마로 바로 뒤에 나타났어. 그 순간 방 안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하얀 뼈들이 빽빽이 둘러쌌어. 분홍 머리 청년은 이 공간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멈춘다고 말했어.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그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동쪽 재정구에서 기업가 선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키미마로야. 키미마로 19세. 2학년 경제대학 학생이야. 마사키는 그의 모든 정보를 완벽히 파악했지. 기업가 직책은 단순한 일로 그냥 놀면서 먹는 거라고 했어. 마사시는 키미마로가 이 계약에 동의하면 즉시 부자가 될 거라고 밝혔어. 하지만 키미마로는 조건이 자기 미래를 담보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망설임 없이 거절했어.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은 부자가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이 아니거든. 마사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혹했어. 그는 공무원이 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어. 키미마로는 그저 헛꿈이라 생각하며 잠들었지. 다음날 아침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는데 갑자기 은행 계좌에 50만 엔이 들어와 있었어. 진짜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거야? 너무 큰 돈이 갑자기 생겨서 키미마로는 생각이 복잡해져서 크락과 대화도 집중하지 못했어.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는 형들이 말해주길 누군가 실수로 보낸 돈일 거라고 그냥 써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키미마로는 다시 ATM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 하나비를 밀크티에 초대했어. 돈을 인출하자마자 마사키가 키미마로 뒤에 나타났어. 분홍머리 형은 계속해서 설득했지. 그와 함께하면 크랏을 사로잡을 수 있고 심지어 아버지도 만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키미마로는 단호히 자신의 입장을 지켰고 그때 마사키가 한 장의 카드를 건넸어. 깨어난 직후 바로 그에게 홀려 정신을 잃을 뻔했어. 깨어나자마자 마로는 자신이 앉아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상한 고급 택시 안에 있었지. 그 차는 공간을 가로질러 쌩쌩 달리며 그를 빠르게 금융지구에 있는 마우스 광장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 그곳은 넓은 구역이고 거기서 사업가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냥 한가롭게 놀고 있었어. 광장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렌즈를 통해 마로는 각 사람 뒤에 이상한 생물이 따라다니는 걸 발견했어. 미사시가 그걸 설명해줬지. 그들은 X라고 불려. 개인의 자산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매주 열리는 전투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도구야. 광장 위에는 상대방의 데이터와 주식 정보를 전부 보여주는 전광판이 있었어. 이곳의 모든 사업가는 매주 최소 한 번씩 전투에 참가해야 해. 그건 권리이자 의무야. 그 사이 미쿠니는 다른 사업가들과 내기를 하고 있었어. 새내기인 마로가 기본 복장에 불타는 사원 같은 모습이라 아무것도 못할 거라며 말 그대로 나중 단계의 질소 증상처럼 멍하니 있을 때
마사키가 그를 전투 공간으로 밀어넣었어. 지시에 따라 자신의 카드에 손을 얹자 X가 나타났지. 귀여운 소녀 MCU였어. 마로와 같은 신참이었어. 마로는 상대 X처럼 사나운 족제비가 아니라서 매우 실망했어. 조용히 있으려는데 바람이 멈추지 않았지. MCU는 신참이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나서 그를 심리적으로 강타하는 한 방을 날렸어. 그러고 나서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 뚱뚱한 상대와 그의 X가 즉시 마로에게 연속 공격을 퍼부었어. MCU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마로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어. 마로는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멍하니 있었어. 간신히 상대를 따돌린 후 MCU는 걱정 말고 자신을 지키라고 했어. 뚱뚱한 상대의 공격을 맞으면 계좌에 있는 돈이 점점 깎여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했지.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있지만 아직 부자가 된 적은 없어서 마로는 파산 걱정보다는 MCU의 부상 상태가 더 걱정됐어. 이걸 심장병보다 자존심이 먼저 죽는 병이라고 불러. 이 말에 MCU가 화가 나서 마로를 몇 대 더 때렸어. 그때 미쿠니가 기자와 다른 사업가들과 함께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어. 뚱뚱한 상대가 MCU의 은신처를 발견하자 그녀는 마로를 지키기 위해 치명타를 많이 받았어. 우리 주인공은 여전히 무능하게 소리만 지르고 있었지. 두 번째로 뚱뚱한 상대를 따돌린 후 MCU의 상처가 이상하게도 빠르게 회복됐고 마로는 침착해져 그녀에게 전투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때 뚱뚱한 상대가 다시 발견했고 MCU는 마로를 구하려다 거대한 철구에 깔렸어. 이제 마로는 뚱뚱한 상대와 정면 대결해야 했어. MCU가 말한 대로 손을 카드에 대고 그녀에게 100만엔을 투자하는 의식을 치렀어. 강력한 공격을 날려 거대한 철구를 태워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혀 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렸어. 이 결과에 미쿠니와 타케자키라는 기자는 크게 놀랐어. 신참이 첫 전투에서 이긴 적은 없었거든. 게다가 마로는 게임 규칙도 모르는 바보였는데 이겼어. 전투 후 게임에 접속해 상대를 쉽게 이기자 그의 계좌 잔고는 3배로 늘었어. MCU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한 그는 기절했어. 다음날 아침 깨어나니 익숙한 방에 있었고 어젯밤 전투가 꿈인 줄 알았는데 미사시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어. 승리의 기쁨을 계속 즐기라고 알렸고 다음 주에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 미사시는 마로에게 금융지구에서 파산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운명이 매우 처참해진다고 알려줬어. 또다시 갑자기 네 등 뒤에 나타나서 계속 그 기쁨을 만끽하라고 알려줬어. 승리의 기쁨을 계속 즐기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널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 그리고 네가 금융구역에서 파산하면 현실 세계에서 네 운명도 매우 잔혹해질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우리 매는 어떤 경기도 거절할 수 없었지. 그 후에 키미마루는 핑크머리 청년에게 전 애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카드로 배웠고 그래서 네가 전 애인의 건강을 물어봤어. 그게 그녀를 매우 궁금하게 했지. 왜 네가 전 애인을 걱정하는지 말이야. 그날 오후에 키미마루는 ATM에 가서 계좌 잔액을 확인했는데 청년은 너무 큰 액수에 깜짝 놀랐어. 350만 엔이었거든. 이 거대한 엔화 금액 때문에 그는 몹시 초조해져서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 하나비가 그의 태만한 태도에 눈치를 챘. 그리고 킴이 마로의 카드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 그때 은행 관할 구역에서는 마우스 미쿠니가 자신의 조수를 시켜 신병 키미마로의 3대 가족 정보를 조사하게 했어. 그가 금융구역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키미는 갑자기 마우스의 검은색 지폐를 구별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본 엔화였어. 그래서 그가 물었지. 검은색 지폐를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도 잘 몰랐어. 키미마로는 일부러 그것들을 쓰지 않으려 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는 갑자기 폭력적인 손님과 큰 문제에 휘말렸어. 뜻밖에도 미쿠니가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나 그 깡패를 쫓아냈지.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준 미쿠니에게 감사하려고 키미마로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캔을 사줬어. 그가 듣자마자 웃음이 터졌어. 아저씨가 검은색 지폐 이야기를 꺼내자 그제야 그는 미쿠니도 금융구역 사람임을 깨달았어. 그리고 어제 뚱뚱한 녀석과의 첫 대결을 봤다고 했지. 미쿠니는 키미마로에게 마우스 은행의 돈에 대해 설명했어. 금융구역에서 돌아온 사람은 누구나 그 돈을 볼 수 있고 마우스 동전을 사용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그가 말하길 핑크머리 광대가 그의 미래를 담보로 잡았다고 했지. 미쿠니는 미래를 담보로 돈을 만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 대화 덕분에 미쿠니는 키미마루에게 실종된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줬어. 자신을 미쿠니 시로라고 소개하며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떠났어. 그때 금발의 신비한 여자가 두 사람의 비밀 만남을 감시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어. 그 여자의 이름은 사토야. 사실 사토의 진짜 신분은 오랫동안 금융구역의 존재 목적을 조사해온 조직의 여성 조사관이야. 간단히 말해 경찰이지. 그녀는 불법 금융조직을 감시하고 있었고 금융구역에 51번이나 왔으며 그중 11번은 직접 대결에 참여했어. 현재는 신입사원까지만 매우 뛰어나고 무서운 존재야. 위험한 금융조직에 유일하게 침투한 조사관이니까. 사토는 매주 수요일마다 대결을 벌이고 거대한 흰 늑대인 X의 도움으로 절대 지지 않으려 애써. 파산하면 금융구역에서 쫓겨나니까. 게다가 사토와 그녀의 조직은 미쿠니를 가장 주시해야 할 주요 목표로 보고 있어. 그는 정부와 전 세계 금융기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니까. 미쿠니는 금융구역 내에서 강력한 연합을 스스로 세웠고 마우스 동전을 현실 세계에 투자하려는 계획도 있어. 그래서 사토에게 미쿠니는 매우 신비롭고 위험한 존재야. 전날 밤 미쿠니 아저씨와의 갑작스러운 대화 후 다음 날 키미마루는 자신의 친구 키유코를 만나러 돌아갔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이었지. 이번 방문 목적은 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였어. 지코는 키미마루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주식 관련 물건들을 남겼다고 알려줬어. 실종된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살펴보던 키미마루는 은행 마우스의 상징이 그려진 노트를 발견하고 크게 놀랐어.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지. 키미마루가 마사키라는 핑크머리 광대를 만나는 방법을 물었을 때 그녀는 지금 그가 마우스 은행에 있다고 말했어. 에미츠는 키미마루의 얼굴이 이상하고 무서울 정도로 변하는 걸 알아챘어. 금융구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는 마사키를 만났지. 미쿠니는 현실 세계에 마우스 화폐를 투자할 생각도 하고 있어. 그래서 사트 미쿠니에게는 매우 신비롭고 위험한 유령 같은 존재야. 전날 밤 미쿠니 아저씨와 갑작스러운 대화를 나눈 후 바로 다음 날 키미마루는 졸업 후 처음으로 자신의 친구 키유코를 만나러 갔어. 이번 방문 목적은 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어. 지코가 키미마루에게 알려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주식이나 증권과 관련된 물건들을 남겼다고 했어. 그 물건들을 살펴본 후 키미마루는 은행 마우스의 상징이 그려진 노트를 발견하고 매우 놀랐어. 심지어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는 완전히 멍해졌지. 키미마루는 핑크머리 광대 마사키를 만나는 방법을 MCU에게 물었어. 그녀는 지금 그가 은행 마우스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 MCU는 키미마루의 얼굴에 이상하고 무서운 기운이 감도는 걸 알아챘지. 금융구역으로 돌아갔을 때 마사키를 만났어. 핑크머리 광대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아버지가 남긴 노트에 대해 물었어. 아무리 물어도 마사키는 아버지에 관한 어떤 정보도 키미마루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그는 이 노트 덕분에 금융구역에서 사업가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사키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만 말했어. 그때 미쿠니가 나타났어. 키미마루의 바로 뒤에서 그는 네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온 거야. 그 후 미쿠니는 갑자기 너를 산틴 타케자키라는 기술자에게 데려갔어. 키미마루가 직접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물어볼 수 있도록. 놀랍게도 타케자키는 요가, 즉 키미마루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 그는 네가 그분과 어떤 관계냐고 물었고 너는 솔직히 요가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지. 미쿠니가 뒤에서 은근슬쩍 윙크하며 다정하게 굴자 타케자키는 미쿠니에게서 10만 마우스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받았어. 그제야 그는 키미마루에게 요가에 관한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정보에 눈이 멀게 된다고. 타케자키는 요가, 즉 키미마루의 실종된 아버지가 한때 이 금융구역에서 매우 강력한 플레이어였다고 말했어. 그는 도박에 중독됐지만 도박 실력도 뛰어났지. 그러나 결국 큰 패배를 당해 파산하게 됐어. 파산한다는 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에 그는 가족, 친구, 심지어 친척과도 연락을 끊었어. 결국 키미마루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신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관련 당국은 자살 사건을 잠정 보류했어. 이후 키미마루가 아버지의 성격과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어 했고 타케자키는 계속해서 말했어. 요가는 돈에 집착이 심했고 몇 푼이라도 직접 벌기 위해 필사적이었다고. 그래서 키미마루의 아버지는 이곳 사람들에게
구두쇠라는 별명이 붙었지. 산틴 기술자는 또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 네가 요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도박에서 행운을 물려받을 거라고. 하지만 키미마로도 조심해야 해. 자살이라는 운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타케자키와의 대화가 끝난 후 키미마로의 마음은 무거워졌어. 그는 아버지를 실망하고 원망했지. 돈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고 결국 너와 불쌍한 어머니를 버렸다고. 하지만 미쿠니 삼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는 내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돈을 벌려고 애썼다고 믿어. 미쿠니는 키미마로에게도 스스로 돈을 버는 목표를 정하라고 조언했어. 네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키미마로는 계속 도박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무언가에 써야 해. 돈을 아끼면 네가 행복할 수 있지만 주변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아. 미쿠니의 설교를 들은 후 키미마로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곧장 구석에서 펑펑 울었어. 그때 사토는 미쿠니의 하루 활동을 감시하며 조직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었지. 사토는 마우스 화폐가 현실 세계에 유통되는 걸 막고 싶었지만 상사는 그걸 막으면 심각한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며칠 후 검은색 택시가 다시 키미마로를 태우러 와서 금융구역으로 급히 데려갔어. 이번 주 필수 도박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두 번째 경기 상대는 내 대학 교수인 에바라였어. 알고 보니 에바라는 이미 거의 1년째 이 금융구역에 참여하고 있었어. 그의 목적은 가족을 위해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함이었지. 키미마로가 아는 바로는 에바라 선생님은 곧 아내와 함께 세 번째 아이를 맞이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가족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두 부부가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 같진 않았어. 집은 번화가에 있고 아버지는 사업가라 돈 걱정은 없으니까. 아내는 아이만 낳으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했어. 사실 에바라는 이 금융구역에서 도박으로 번 돈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 현재 전투로 돌아와서 키미마로는 교수님과 직접 맞서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에바라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도박을 시작했어. 그는 강의실에선 항상 품이 있고 우아했지만 부자냐 가난하냐에 관해서는 꽤 냉정한 사람이었어. 에바라는 전학생에게 독을 사용해 내 제자를 공격하는 기술을 썼고 그로 인해 키미마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큰 손실을 입었어. 이후 그는 키미마로를 끝내기 위해 마지막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지. 목적은 지루한 싸움을 빠르게 끝내는 거였어.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에 에미슈가 재빨리 키미마로에게 달려갔어. 당장 그녀가 가진 10주 중 한 주를 팔아. 미쿠니가 밖에서 즉시 5천만 엔의 그 주식을 사들였어. 덕분에 그는 에미슈가 중급 공격을 펼쳐 에바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투자금을 마련했지. 처음부터 선생님은 멍청한 신입생 제자를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엔 완전히 패배했어. 에바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그때 광대 미사사키가 나타나 즉시 그를 금융구역에서 쫓아냈어. 전투가 끝난 후 키미마로는 주식 매매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고 에미슈는 각 전학생마다 10주의 주식이 있고 주인은 최대 9주까지 팔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사야 한다고 설명했어. 그는 미쿠니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지만 미쿠니는 단지 회사 이익을 위해 에셋 주식을 사고 투자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 전투 후 집에 돌아온 키미마로는 금융구역의 노은전사에게 패배와 파산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었지. 노은전사는 자신도 어쩔 수 없지만 현실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어. 키미마로는 이 괴짜노인과 대화하며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어. 한편 길드 본부에서 조수가 미쿠니에게 현재 길드 회원이 1200명이 넘고 금융구역의 3분의 1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했어. 만약 50%를 넘으면 미쿠니는 금융구역의 거의 모든 영향력을 장악할 수 있을 거야. 결국 미쿠니의 최종 목표는 현재 금융구역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끝내는 것이었어. 동시에 그는 키미마로가 길드 연합에 참여해 현실 세계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려 했지. 다음 날 아침 교실에서 키미마로는 선생님의 운명을 걱정하며 초조해했지만 에바라는 평소처럼 차분히 등교해 수업을 했어. 수업이 끝나자마자 키미마로는 선생님의 상태를 묻기 위해 바로 뒤쫓았고 에바라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집에 초대했어. 그날 오후 키미마로는 에바라 부부의 집에 갔고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어.
에바라가 키미마루에게 패배하고 금융구역에서 파산한 그날 밤 이후 그의 세 자녀는 모두 사라졌고 심지어 아내의 뱃속에 있던 셋째 아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어. 현실 세계의 누구도, 심지어 아내조차도 그 새 아이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어. 그럼에도 에바라는 자신에게 진 제자를 원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만약 키미마루가 졌다면 그의 삶도 크게 나빠졌을 테니까. 원망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자신이 미래를 담보로 돈을 벌려다 심각한 결과를 몰랐던 점이었어. 또한 에바라는 처음에 길드 연합에 일찍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 그는 제자에게 길드가 쿠니가 설립한 조직이며 금융구역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임을 설명했어. 즉, 실패한 사업가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손실이 줄어들고 단순히 패배해도 파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길드에 참여하면 승리해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에바라는 거절했어. 지금은 매우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지. 헤어지기 전 에바라는 키미마로에게 어떤 경기에서도 절대 지지 말라고 당부했어. 왜냐하면 키미마로만이 세상에서 그 세 자녀의 기억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니까. 대학 선생님의 말을 들은 키미마로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 다음 날 미쿠니는 또 다른 고위 플레이어인 키쿠치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었고 키미마로에게 따라와서 관전하라고 했어. 그는 미쿠니의 경기를 보며 배우는데 매우 열심이었어. 두 고위 플레이어 간의 대결은 항상 흥미진진하니까 전투가 시작되기 전 미쿠니는 키쿠치에게 정말로 너 내 동맹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그 노인은 그 질문을 완전히 무시했어. 그리고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어. 키쿠치는 즉시 H라는 이름의 AS를 조종해 무수한 유리판으로 변신시켜 미쿠니 주변을 감쌌어. 그리고 그의 EX인 카즈와 함께 계속해서 두 사람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어. 덕분에 미쿠니의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지. 하지만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감소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고 키쿠치도 이익이 없을 거라고 봤어. 왜냐하면 HST는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자산이니까. 당연히 이걸 잘 아는 키쿠치는 즉시 HST 주식을 팔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전에 합의한 사업가들에게 팔게 했어. 그들은 미쿠니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확보해 그를 완전히 압도했지. 하지만 경기가 20초 남았을 때 미쿠니가 갑자기 카즈의 백기사 스킬을 발동시켜 그의 남은 두 EX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귤을 전장에 소환했어. 두 EX는 빠르게 힘을 합쳐 H의 코어를 파괴했고 미쿠니는 마지막 필살기를 사용해 상대인 키쿠치를 끝냈어. 이 노인은 이번 경기에 진 거야. 하지만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 큰 문제를 겪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미쿠니가 두 사람의 경기 결과 차이를 너무 크게 벌리지 않으려 노력했으니까. 이걸 지켜본 우리 주인공 키미마로도 깨달은 것 같아. 자신도 미쿠니 삼촌처럼 엄청난 힘을 가져야 경기의 승패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걸. 그 후 미쿠니는 키미마로에게 경기 승패를 통제하는 방법을 진심으로 가르쳐줬어. 첫째,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겨야 하지만 너무 많은 이익을 얻어선 안 되고, 둘째,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해. 다시 말해 자신과 상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해. 자산, IQ, 지식, 결제 능력 등 모든 면을 정확히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다음 상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해. 특히 D 안에서는 EX가 가장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키미마로는 다음 경기에서 자신의 EX인 에미슈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어. 다음 경기에서 키미마로는 승리를 거의 확신한 상태에서 컨트롤 연습을 시도했어. 하지만 에미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둘의 협력에 허점이 생겨 상대에게 역전당할 기회를 줬어. 그래서 에미슈는 눈이 멍들 정도로 맞았고 키미마로는 패배했어. 그때 미쿠니와 그의 조수가 금융구역의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듀경기 수입과 비용을 거래하고 있었어. 그 후 그는 부회장이라는 남자를 만나 국가부채 전부를 사들이자고 제안했어. 사실 미쿠니 삼촌은 일본 국민을 돕기 위해 국가 예산 적자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어. 멋지고 착한 데다 부자라니? 정말 그렇지? 내 동생아 미쿠니의 아내도 한 명 추가해줘. 키미마루로 돌아가서 비록 작은 패배였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이 불운을 겪을까 걱정했어. 그래서 빠르게 전화를 걸어 기쿠코의 생활 상태를 물었지. 키미마루는 곧바로 기쿠코가 충수염 수술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일주일 후면 퇴원할 거래.
기쿠코는 손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녀는 이 나이에도 건강이 아주 좋아. 다음 날 아침 키미마로는 학교에 서둘러 가서 크래쉬 괜찮은지 물었고 하나비는 완전히 괜찮다며 심지어 다가오는 인턴십을 위해 예쁜 원피스를 샀다고 했어. 키미마로가 어젯밤 듀 경기에서 패한 유일한 벌칙은 한 과목 낙제였고 이 덕분에 그는 한숨 돌릴 수 있었어. 같은 시각 사트는 지하철에서 금융구역에서 조사한 정보를 상사에게 몰래 전달하고 있었어. 패배의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키미마로는 집에 돌아와 느긋하게 라면을 먹었어. 단지 한 과목을 떨어진 것뿐이야. 이 덕분에 그는 한숨 돌리고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지. 같은 시각에 사트는 지하철에서 상사에게 금융구역에서 조사한 정보를 몰래 전달하고 있었어. 패배한 경기의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후 키미마로는 집에 돌아와 여유롭게 라면을 먹었어. 라면이 익는 동안 그는 MCO의 건강을 물었어. 그녀는 회복했다고 했지만 왜 키미마로가 경기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불만을 토로했어. 그래서 상대방에게 한 대 맞아서 엄청 아팠대. MCU는 매우 화가 나서 짜증을 냈어. 키미마로가 MCU의 잔소리를 듣고 있을 때 라면이 다 익었어. 그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고 처음에 MCU는 무서웠어. 하지만 네가 라면 먹는 게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라고 설명해 주니까 나도 조금 먹어보고 싶었어. 키미마로도 원래 에미츠한테 먹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이상할까봐. 다음 기회에 맛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혼자서 키쿠치가 라면 한 컵을 다 먹었어. 미쿠니한테 져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영양은 가벼워서 계속 다른 경기에도 참가했어. 다음 경기에서 그는 또 다른 고급 플레이어인 세와 키쿠치를 만났어. 그는 예전 기술을 써서 ES에게 상대를 둘러싼 유리판으로 변하게 하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세와가 옛날 기술이야. DMA 라고 말했고 그의 이스티가 즉시 그 낡은 공격을 무효화하며 키쿠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어. 결국 이번에 그는 참담하게 패배했고 빠르게 파산해서 금융구역에서 추방당했어. 현실 세계에서 키쿠치 본인뿐 아니라 그의 제약회사 바수도 급격히 몰락해 고객들의 신뢰를 잃었어. 키미마로는 에바라 선생님을 찾아가서 바수그룹의 즉각적인 붕괴가 그곳에서 일하는 10,000명 이상의 미래를 파괴할 거라고 설명을 들었어. 실제 경기의 결과는 이렇게 매우 심각할 수 있어. 심지어 에바라의 현실 삶도 지금은 아내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어. 며칠 후 금융구역에서 에미츠가 라면을 먹으며 키미마로의 경기 통제 계획을 평가하고 있을 때 타자키라는 정보원이 갑자기 찾아와서 키쿠치의 제약회사 바수에 관한 초특급 정보를 100만엔에 제안했어. 바수 소식을 기다리던 키미마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이제 우리 주인공은 단번에 100만엔을 벌었어. 타자키는 돈을 받은 후 5년 전에 설립된 F파마라는 제약회사가 바수와 그 빚을 인수할 거라고 밝혔어. F파마는 외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미쿠니 아저씨였어. 덕분에 경기 후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거야. 이 소식을 듣고 키미마로가 미쿠니를 찾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었어. 미쿠니는 현재 마우스 화폐가 현실 세계와 섞여서 이런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답했어. 그래서 미쿠니는 두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우스 화폐를 이용해 경기 영향력을 제한하는 길드를 만들었대. 미쿠니와 대화한 후 키미마로는 공식적으로 군 길드에 가입했어. 일부 회원은 그가 아직 군의 핵심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기 균형도 잡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 심지어 미쿠니는 키미마로가 EXET에게 라면을 먹이는 장난을 따라하려 했어. 한편 정보국 본부에서 사토는 금융구역과 마우스 화폐 활동을 막는 문제로 상사와 계속 다투고 있었어. 사토는 계속해서 금융구역의 또 다른 고급 플레이어 29세의 세노를 추적하고 있었어. 그의 전적은 56승 1패로 엄청났어. 세노의 개인 자산은 98억엔 이상이고 다음 경기는 이번 주 목요일에 키미마로와 맞붙기로 했어. 지금 금융구역에서 키미마로가 에미츠와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세노가 나타나 에미츠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EXET라고 칭찬했어. 이 말에 키미마로는 세노가 순진한 여자애를 괴롭히는 변태라고 오해하며 매우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어. 하지만 곧 세노는 자신이 키미마로의 다음 경기 상대임을 소개하며 잠깐 시간을 내어 대화하자고 요청했어. 그의 목적은 키미마로가 다음 경기 출전을 자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
벌금은 기미마로 자산의 절반을 세노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어. 관심이 없었어. 심지어 미쿠니는 키미마로가 전 애인에게 한 행동을 따라 하려 했지. 그때 요원 사토 본부에서는 금융구역과 마우스 화폐 활동을 막는 문제로 상사와 계속 논쟁 중이었어. 돌아온 사토는 금융구역의 또 다른 고급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 그의 이름은 세노, 29세로 놀라운 전적을 가지고 있었어. 56승 1패의 기록이었지. 세노의 개인 자산은 98억엔이 넘고 다음 경기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야. 상대는 키미마로야. 지금 금융구역에서 키미마로가 MCU와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세노자가 나타나. MCU가 정말 예쁘고 귀여운 뿔이 달린 전 애인이라고 칭찬했어. 이 말에 키미마로는 그가 순진한 남자라고 생각하며 매우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어. 하지만 곧 세노자가 자신이 키미마로의 다음 경기 상대라고 소개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대화를 요청했어. 그의 목적은 키미마로가 다음 경기 출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 벌금은 키미마로 개인 자산의 절반을 세노가 대신 내기로 했지. 세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경기를 균형 있게 조절해도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경기를 포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세노는 김마로에게 이 제안에 바로 대답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어.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 명함도 건네주었지. 말이 끝나자 센자도 갑자기 사라졌어. 잠시 후 편의점에서 기미마로는 센노자를 조사하기 위해 잡지를 읽었는데 그는 비영리 통합 조직의 대표였어. 그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과 매력적인 얼굴 덕분에 센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 사람들은 그에게 자선의 왕자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붙였지.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기미마로는 여성 요원 사토에게 납치당했어. 사토는 쿠코가 위험에 처했다는 이유로 그를 차에 태웠어.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왼쪽 문을 잠그고 달려버렸어. 이번에는 기미마로가 도망칠 길이 없었어. 처음에는 사토가 가난한 학생들을 납치하는 협박범인 줄 알았는데 누가 빈털터리 학생을 납치하겠냐고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금융구역에서 노는 사람이며 동시에 금융구역과 머니마우스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여성 요원이라고 설명했어. 사토가 자신을 소개한 후에야 기미마로는 안심하고 그녀를 따라갔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토는 미쿠니 삼촌이 현재 머니마우스를 이용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이 행위가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어. 그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금융구역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사토는 기미마로의 협력을 원했지. 그가 망설이는 동안 이미 미쿠니의 길 동맹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는데도 말이야. 사토는 차 안에서 기미마로를 눌러놓고 그의 눈빛에서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문제가 보인다고 말했어. 바로 그때 사토는 누군가가 자신과 기미마로를 뒤쫓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재빨리 자신의 카드를 사용해 신비한 택시를 운전하는 노인을 소환해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 헤어지기 전 사토는 기미마로에게 센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라고 조언했어. 센자도 금융구역의 영향력을 완전히 끝내는데 진심인 고급 플레이어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다음날 기미마로는 센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어. 사토와 마찬가지로 센자도 미쿠니의 길 동맹이 현재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어. 그래서 그는 금융구역 회의 참여 제안을 거절한 거야. 사토와 센자와 접촉한 후 기미마로가 흔들릴 걸 알았던 미쿠니는 일부러 그를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어. 미쿠니 삼촌은 두 사람이 미래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건 강한 자들만을 위한 생각이라며 즉시 반박했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현재라고 말했지. 미쿠니는 센노자와의 유일한 승자가 자신이며 그는 결코 가난의 고통이나 돈의 냄새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밝혔어. 대화가 끝나고 미쿠니가 기미마로에게 준 마지막 조언은 다음 대결에서 싸우고 이기는 것만이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였어. 다음 날 망설임이 남았지만 기미마로는 센자와 다시 한번 대결하기로 결정했어. 평소의 침착함과 달리 전투 중 센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의 엑셋은 엄청난 힘을 드러냈어. 에미 씨가 위험한 공격을 막으려다 전신에 큰 부상을 입었고 기미마로는 크게 두렵고 마음이 아팠어. 동시에 자신이 이기고 싶지 않은 것도 지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라 단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금은 그 가난한 감정을 겪어야 하고 돈의 냄새도 느낄 수 없었어. 대화가 끝나고 미쿠니가 김마로에게 다음 경기에서 해준 마지막 조언은 오직 싸우고 이기는 것만이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였어. 다음 날 마음속에 망설임이 많았지만 김마로는 센자와 한 경기를 하기로 결심했어.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 달리 센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했고 그의 EXET도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지. 에미 씨가 위험한 공격을 막아 김마로를 보호하다가 온몸에 큰 상처를 입고 부상투성이가 되어 김마로는 몹시 두렵고 마음 아팠어. 동시에 자신이 이기고 싶지 않은 것도 지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라 단지 자신만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결국 김마로는 자신의 EX인 에미 씨와 힘을 합쳐 연속으로 2번의 중급 공격을 퍼부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센자를 완전히 이겼어. 이로 인해 센노자는 현실 세계에서 꽤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 다음날 아침 김마로가 센노자를 사무실에서 찾았을 때 그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 전 세계의 다른 자선단체에서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였지. 화를 내기보다는 센노자는 키미마로가 일어나서 금융구역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떠나기 전에 그는 마이슈에게 미안함의 표시로 좋아하는 컵라면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녀가 전투에서 심각하게 다친 것에 대한 사과였지. 여기서 영화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미쿠니 아저씨의 과거로 돌아가. 대학생 때부터 금융구역의 고급 플레이보이가 되기 전 이야기야. 대학 시절 미쿠니는 아버지에게 사업기를 강요받았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돈의 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주입했어. 돈 한 장은 단순한 종이지만 그것을 쌓으면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엄청난 힘이 된다고 말이지. 그 힘은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무서운 힘이야. 대학 졸업 후 미쿠니는 아버지의 비서가 되었고 그 일에 지쳐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고 대학 밴드를 해체했어. 그는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의 주된 일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었고 그는 돈을 선한 목적과 악한 목적 모두에 사용했어. 그리고 그 돈으로 연결을 강화했지.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진다고 그는 그 힘이라 불렀어. 하지만 미쿠니의 아버지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 미쿠니에게는 타카코라는 여동생이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심각한 병을 앓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 미쿠니는 타카코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만은 꼭 지키고 싶어 했어.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도 동생 치료비를 벌기 위한 것이었지. 회사 일을 마친 후 미쿠니는 병원에 들러 타카코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었어.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두 형제의 삶에 햇살이 비칠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회사는 위기에 빠지고 파산 직전까지 갔어. 연결망 중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서 전체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았고 가장 큰 타격은 가족 회사였어. 미쿠니 형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심각할 줄 몰랐는데 그 무렵 타카코의 병세도 악화되었어. 일본 내 모든 병원이 수술을 포기했고 마지막 방법은 미국으로 보내 치료하는 것뿐이었어. 이 소식을 들은 미쿠니는 천둥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생을 꼭 살리겠다고 결심했어. 그날 밤 미쿠니는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동생을 미국에 보내 치료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미쿠니의 희망과 달리 거절했어. 가족 재산은 회사 문제에 해결해 써야 하며 타카코가 죽어도 회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고 했지. 그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며 자신의 두 자식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말했어. 그 말에 미쿠니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타카코 치료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곧 미쿠니는 방에 갇히고 말았고 시간은 무기력하게 흘렀어. 방에서 나올 수 있었을 때는 동생 건강이 매우 위급한 상태였지. 미쿠니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 타카코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했고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 타카코는 일본과 오빠를 떠나고 싶지 않아 미국 치료를 원하지 않았어. 그녀는 미쿠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지. 결국 그날 밤 타카코는 깊은 잠에 빠졌고 그것이 미쿠니가 동생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어. 얼마 후 분홍머리 광대 마사키가 나타나 미쿠니에게 금융구역에 들어오라고 제안했어. 동생을 잃고 냉정한 아버지 집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던 미쿠니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동의했어. 이 금융구역에 대해 알아보니 미쿠니는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고 깨달았어. 현실 세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너와 네 여동생처럼 운명이 정해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미쿠니는 건 동맹을 결성했어. 센자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현실로 돌아온 뒤 키미마로와 에미슈와의 관계도 더 끈끈하고 친밀해졌어. 그녀는 자신의 주인인 엑세스로서의 생각과 감정을 편하게 나누었고 키미마로도 에미슈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 어느 날 에미슈를 데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면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첫 번째 전투에서 만난 뚱뚱한 상대를 다시 만났어. 금융구역에서 셋이 함께 앉아 즐겁게 식사하며 대화했지. 키미마로는 그에게 사업가와 그들의 액세스 사이의 연결 비밀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뚱뚱한 그는 잘 몰랐어.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사업가가 무리와 함께 모여 한 여성 액셋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있었어. 처음에 키미마로는 그 무리와 엮이고 싶지 않아 에미슈와 함께 자리를 떠났지만 조금 가다가 바로 다시면 요리집으로 돌아와 그 못된 사업가를 때려눕혔어. 이때 우리 주인공도 미인 구출 영웅답게 얼굴이 멍들었어. 인간 세계에 대해 잘 몰랐지만 키미마로의 다른 액셋을 보호하려는 행동이 에미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로맨틱 영화도 보고 있었는데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 이걸 본 에미슈는 정말 궁금해졌지. 경험이 부족한 키미마로가 설명해줬어. 키스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이 말을 듣고 에미슈는 너무 궁금해서 키미마로에게 직접 키스해보고 싶다고 제안했어. 우리 주인공 키미마로는 순정남이라 키스가 뭔지 몰라서 바로 거절했어.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키스할 수 있다고 말했지. 그때부터 에미슈는 자신이 키미마로에게 품은 감정이 사랑임을 깨달았어. 그날 밤 검은 택시를 타고 금융구역으로 가던 중 키미마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 현실 세계가 이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았거든. 하지만 택시 운전사는 키미마로가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상상을 한다고 생각했어. 키미마로의 걱정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 바로 그때 금융구역에서 미쿠니의 G동맹과 그곳의 건달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금리와 주식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이 최악의 상황에 G동맹의 한 멤버가 과거 카리브 공화국이란 나라를 떠올렸어. 북미 금융구역이 무너진 직후 그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거든. 만약 동남아 금융구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일본도 멸망의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미쿠니는 신속히 시계획을 실행에 옮겼어. 그때 현실 세계 밖거리는 경제공황으로 텅 비기 시작했어. 사토는 타케자키를 만나 비밀 칩 거래를 했고 타케자키는 미쿠니의 G동맹 내에 배신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했어. 게다가 그는 키미마로의 액셋을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고 에미슈가 키미마로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어. 타케자키는 이 뜨거운 정보를 사토에게 팔려고 했지만 사토는 관심 없는 척하며 돌아섰어. 키미마로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지만 오늘은 반 친구들의 이상함을 느꼈어. 심지어 그의 한 친구인 한크도 예전처럼 밝고 낙천적이지 않았어. 이 때문에 키미마로는 사토가 조사한 현실 세계 인류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말을 떠올렸어. 걱정하며 걷던 중 키미마로는 고층 아파트 옥상에 서 있는 에바라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어. 달려가 보니 최근 에바라가 불쌍한 세 자녀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등을 돌린 채 떠났어. 김마로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지만 오늘은 반 친구들의 이상함을 느꼈고 심지어 그의 한 친구인 한나도 예전처럼 즐겁고 낙관적이지 않았어. 이로 인해 그는 사토가 조사한 현실 세계에서 인류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렸어. 걷다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김마로는 갑자기 에바라 선생님을 만났어. 그는 고층 아파트 옥상에 있었지. 달려가 보니 최근 에바라가 불쌍한 세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심지어는 자신의 교육 연구시설까지 파괴했지만 모두 실패했어.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가족을 구하려 했지. 그 말을 듣고 김마로는 즉시 선생님을 막았고 자신이 에바라의 미래를 되찾을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어. 그 후 그는 선생님을 막으며 동시에 에바라의 미래를 구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그는 금융구역으로 가서 마사키를 만났다.
분홍머리 광대인 마사키에게 기미마로는 새아이의 미래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바라 선생님에게 전에 패배한 적이 있는 그가 마사키에게는 에바라가 담보로 잡힌 미래보다 2배, 심지어 100배의 돈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다. 미래를 담보로 바꾸는 것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돈을 줘도 기미마로는 씁쓸히 돌아섰다. 그때 미쿠니 연맹 지역에서는 조직원들과 함께 동남아 금융구역에 급격한 쇠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분주했다. 마사키와의 거래가 실패한 후 기미마로는 에바라 선생님 집을 찾아갔지만 그가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학교로 달려가 교무실에 에바라에 대해 물었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술 취한 운전자가 그를 치었고 기미마로는 이 소식에 완전히 무너져 공원으로 혼자 걸어갔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세상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더욱 뚜렷이 느꼈다. 한편 집에서는 하나비가 평소에 밝고 낙천적인 모습과 달리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학생들이 쓴 사랑의 편지를 하나하나 자르다가 지쳐 거실 소파에 쓰러졌다. 마치 감정이 전혀 없는 인형 같았다. 다시 기미마로에게 돌아가면 그는 주변 상황에 너무 지쳐 자신의 계좌에 있던 모든 마우스를 인출하고 금융구역으로 향했다. 익숙하지만 신비로운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어느새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갓 태어난 귀여운 여자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미마로는 깨어났다. 잠시 후 금융구역 중심 광장에서 기미마로는 마우스 돈을 불태웠다. 에미슈의 응원 속에 이는 그의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라고 말했다. 그가 불태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은 즉시 다시 찍어낼 수 있다고 했다. 정말 돈이 끝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라며 사토는 금융구역도 곧 한계에 다다라 곧 무너질 거라고 알려주었다. 얼마 후 기미마로가 미쿠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의견 차이로 싸움이 벌어졌다. 기미마로는 미쿠니 아저씨가 현재를 희생해 미래를 구하려는 목표가 너무 무리라고 느꼈다. 하지만 미쿠니는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미마로에게 현재는 원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동남아 금융지점이 공식적으로 붕괴되었다. 이자율과 주가가 급락하며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완전히 사라졌다. 미쿠니 연맹은 조직원들에게 서둘러 계획 C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너무 늦기 전에 3시간 전 워싱턴 DC IFM 본부에서는 비공개 G20 특별회의가 열렸다. 동남아 시장의 급변이 큰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인류가 자금 조달에 절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지구 붕괴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금융지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회의 중 IFM 모든 멤버는 싱가포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다. 일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쿠니는 자신의 특별카드인 DNIS를 사용해 다른 금융구역으로 이동했어. 흔히 C라고 불리는 연쇄반응 형태였지. 그 회의에서 IFM의 모든 멤버가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어. 싱가포르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일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미크쿠니는 자신의 특별카드인 DNIS를 사용해 분홍머리 광대 마사키에게 마우스 은행에 돈 찍는 기계를 작동시키라고 요청했어. 그리고 자신의 20년 미래를 담보로 엄청난 흑자금을 얻어 80개 은행과 대기업을 동시에 구제했지. 그때 현실 세계 밖은 싱가포르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어. 시의 파동이 빠르게 퍼졌지. 동남아시아의 다른 금융지역인 홍콩, 상하이로 몰려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일본에 상륙했다. 미쿠니 금융구역에서는 구 연합 멤버들과 함께 빠르게 C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펼쳤다. 이때 C의 물결이 점점 일본으로 다가오면서 도쿄 증시는 심각한 폭락 상황에 직면했다. 완화 조치와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허용치를 넘어 계속 감소했다. 위급한 순간 미쿠니와 길이 나타나 그들을 구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빠르게 덴마우스 화폐를 매수했고 증시는 다시 회복 조짐을 보였다. 이 덕분에 일본은
시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마사키는 미쿠니에게 그가 담보로 잡았던 20년 후 미래의 전액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그날 밤 사토는 키미마루에게 현실 세계의 거대한 덴마우스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일본의 미래를 10년간 빼앗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화 중 사토는 산틴캣 자키라는 장인이 EX와 그의 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다음 날 키미마루는 곧장 금융구역으로 가서 타케트 자키를 찾았다. 그는 키미마루에게 아버지의 EX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거래 대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키미마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자키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을 본 키미마루는 자신이 바로 아버지의 전 EX였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 외모는 비슷했지만 아버지의 EX는 검은 머리였고 이름은 무아였다. 타케트 자키는 무아가 꽤 강한 EX였지만 요가 즉 키미마루의 아버지가 파산하고 금융구역에서 쫓겨난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자키는 두 EX가 닮은 이유가 키미마루 부자의 미래가 닮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사토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EX가 닮은 것은 부자 간의 관계와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키미마루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돈에 중독된 자였던 요가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키미마루는 현실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건강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후 사토는 키미마루에게 컵라면 한 상자를 선물하며 EX에게 키미마루의 냄새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 후 며칠간 키미마루는 미쿠니가 일본 경제를 구하기 위해 일으킨 명확한 후폭풍을 점점 목격했다. 첫 번째는 한비라는 동급생에게 영향을 미쳤다. 공부가 전부였던 그녀는 계속 결석했고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키미마루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직접 집으로 찾아갔는데 창백하고 무기력한 한비의 얼굴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점심 편의점에 갔을 때 갑자기 키미마루는 독한 바람에 맞은 듯 몸이 아팠고 그 즉시 주변 풍경과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다. 붐비던 공원은 노숙자와 빈곤한 사람들만 남았다. 붐비던 교실은 이제 늙은 선생님 한 명만 남았고 키미마루가 일하는 가게 주인조차 눈앞에서 사라졌다. 키미마루는 공포와 걱정에 휩싸여 다시 한비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그녀는 아침보다 더 심각해져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도시는 끔찍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미쿠니조차 자신의 결정이 인류에 끼친 영향을 보고 놀랐다. 김마루가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어. 그래서 직접 집에 갔는데 한비의 창백하고 무관심한 얼굴에 깜짝 놀랐어. 하지만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지. 그날 점심 편의점에 가던 중 갑자기 김마루는 도끼에 중독된 듯 했고 곧 주변 풍경과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어. 붐비던 공원은 이제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고 붐비던 교실은 노교사 한 명만 남았으며 김마루가 일하는 사장도 눈앞에서 사라졌어. 김마루는 몹시 당황하고 걱정하며 다시 한번 한비의 집으로 달려갔어. 그때 그녀의 상태는 아침보다 더 나빴고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 도시 전체가 무섭게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미쿠니조차도 자신의 결정이 인류에 미친 영향을 보고 놀랐어. 일본으로 돌아와서 김마루는 이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지. 너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 미래를 되찾기 위해 여자 스파이 사토와 협력하기로 결심했어. 너는 또한 그 계획을 조금 들려주며 그녀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선언했지. 하지만 그녀는 전혀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엑세티 아니면 그녀는 더 이상 너는 정말 우리 주인공 청년에게 마음이 뺏겼어. 네 감정을 깨달은 킴마루가 네 뺨에 키스했어.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키스였지. 그때 일본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 일주일에 겨우 3명의 아이만 태어났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 인구도 무섭게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었고 며칠 후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전 세계 환율이 일제히 하락했지. 미국 달러의 압박 때문이야. 미국이 전 세계 통화를 개입하려고 해서 연쇄 반응을 막으려는 거였어. 다시 말해 미국이 시에 영향 연쇄 반응을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야. 그 상황에서 미쿠니는 마사키를 급히 찾아갔어. 다시 한번 DNIS 권력 카드를 써서
미래 20년을 희생하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려고 했지. 그가 끔찍한 결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킴마로와 사토 그리고 타케자키가 즉시 자세한 계획을 세워 미쿠니의 통제 불능 행동을 막으려 했어. 문제는 DNIS 카드를 가진 사람만이 돈 찍는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고 금융구역에서는 미쿠니만 그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 사토는 유일한 방법이 미쿠니가 돈을 찍고 미래를 잃은 후 몇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어. 그 짧은 시간 동안 킴마로가 그와 대결해서 미쿠니를 패배시키고 파산시키는 거야. 그 후에 DNIS 카드를 빼앗아 돈 찍는 기계를 멈춰야 해. 그리고 찍힌 돈을 다시 기계로 돌려보내야 해. 타케자키는 미쿠니 길드의 배신자를 이용해 거대한 검은 돈을 훔쳐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거야. 그러면 에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미쿠니가 가진 재산도 무가치해져서 킴마로나 사토 중 한 명이 그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마지막으로 DNIS 카드를 빼앗아 돈 찍기 과정을 뒤집고 담보로 잡힌 미래를 되찾는 거야. 정보를 받은 미쿠니는 킴마로와 사토와의 대결을 즉시 거부했지만 광대 마사키가 경고했어. 이 대결을 피하면 미쿠니는 재산의 절반을 잃고 더 이상 돈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사토와 대결에 참여해야 했어. 한편 킴마로가 금융구역에 들어갔을 때 길드 멤버 호리에게 갑자기 도전받았어. 너가 평소와 달라 보여서 킴마로가 마사키에게 물어봤더니 돈 찍는 기계가 작동할 때 X들은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했어. 그래서 청년은 너를 쉬게 하고 자신이 혼자 호리와 싸우기로 결심했어. 너의 지원 없이 킴마로는 심하게 당했지만 호리의 익세타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반격 기회를 찾아 그를 심각하게 다치게 했어. 두 X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킴마로는 너를 등장시켜 마지막 기술을 썼어. 거대한 불꽃 폭풍을 만들어 호리를 완전히 무찔렀지. 한편 킴마로는 미쿠니와 사토의 대결 구역으로 돌아왔어. 우리 미녀 스파이는 EX 카즈의 제어권을 성공적으로 빼앗았어. 그녀가 가진 EX 특수 기술 덕분이었지. 하지만 갑작스러운 쿠의 등장으로 카즈는 금세 부서졌고 사토도 미쿠니의 마지막 기술에 패배했어. 안 돼. 이 싸움을 포기하면 미쿠니는 재산의 절반을 잃고 더 이상 돈을 조달할 수 없게 돼서 그래서 그는 사토와의 싸움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고 한편 키미마로는 금융구역으로 진입했어. 갑자기 길드 연합의 멤버인 호리에게 도전받았고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보이자 키미마로는 마사키에게 물었어.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작동할 때 EX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들은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청년은 그녀를 쉬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혼자서 호리와 싸우기로 했지. 그녀의 지원 없이 키미마로는 크게 당했지만 호리의 익시티도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반격할 기회를 찾아 그를 심각하게 다치게 했어. 두 EX가 정상 상태로 회복했을 때 키미마로는 그녀를 등장시켜 마지막 기술인 거대한 불꽃 폭풍을 발사해 호리를 완전히 물리쳤어. 한편 키미마로가 승리한 뒤 미쿠니와 사토의 싸움 구역으로 돌아갔어. 우리 미녀 스파이는 그녀가 가진 EX의 특수기술 덕분에 미쿠니의 EX 카즈의 통제권을 성공적으로 빼앗았지. 하지만 갑작스러운 큐의 등장으로 카즈는 순식간에 찢겨지고 사토도 미쿠니의 마지막 기술 앞에 빠르게 패배했어. 그래도 금융구역에서 쫓겨나기 전에 사토는 자신의 X를 키미마로에게 양도했어. 그게 그가 이전에 세운 계획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 밖에서는 타케트자키가 일본 전역 언론에 초인플레이션이 곧 닥친다는 소식을 퍼뜨리려 애쓰고 있었어. 엔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이지. 그때 키미마로가 미쿠니에게 미래를 빼앗아 현재를 지키는 건 큰 실수라고 설득하려 할 때 그의 부하가 달려와 소식을 전했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미쿠니는 마사키에게 DNIS 카드를 사용해 마우스 지폐를 더 찍으라고 명령했고 이번에는 자신의 미래를 전부 걸기로 했다. 키미마로가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미쿠니에게 쾅 하고 땅에 나동그라졌다. 막막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마사키가 키미마로에게 그의 카드도 이미 검은색으로 바뀌어 미쿠니처럼 DNIS 카드가 되었다고 상기시켰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키미마로는 분홍머리 광대에게 마우스 지폐 인쇄기를 다시 가동하라고 명령했다. 이로 인해 그는 미쿠니와 1대1 대결에 휘말리게 되었다. 현실 세계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일본 금융구역에서 초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었다. 키미마로는 미쿠니 아저씨와 정식으로 전투에 돌입하며 대결이 시작되었다. 키미마로는 전 S급 소유자인 사토가 가진 중급 X 스킬을 사용해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 함께 미쿠니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분신술은 전혀 효과가 없었고 둘 다 금세 미쿠니에게 베어 쓰러졌으며 하얀 늑대는 몸 일부를 잃었다. 이때 키미마로는 어쩔 수 없이 에미츠를 소환해 지원을 요청했다. 빠른 결말을 위해 미쿠니는 규의 최종 기술을 사용해 에미츠를 완전히 조종했다. 그러나 에미츠의 불꽃 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둘 다 규의 공격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뜻밖에도 미쿠니가 마무리 기술을 쓸 때 그의 공격이 갑자기 해체되어 키미마로는 가까스로 패배를 면했다. 이 원인은 현실 세계에서 일본 재무성이 엔화 유통을 일시 중단해 마우스 지폐가 본래 모습을 드러내며 즉시 무가치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쿠니의 힘도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천년에 한 번 올 기회를 잡아 키미마로는 에미츠에게 규를 붙잡으라고 하고 자신은 검을 들고 미쿠니와 맞붙어 결국 아저씨에게 한 방을 날렸다. 갑자기 미쿠니의 머릿속에 다케코 여동생과 관련된 옛 영상이 떠올랐고 자신이 저주받은 아버지와 너무 닮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다케코를 잃은 후 미쿠니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조차 잊고 말았다. 바로 그때 마사키가 나타나 엔화와 마우스 화폐가 동시에 무가치해진 덕분에 일본이 위기를 넘겼다고 알렸다. 미쿠니는 자신이 졌다고 인정하며 모든 결정을 키미마로에게 넘겼다. 그래서 키미마로는 즉시 DNIS 카드를 사용해 지폐의 인쇄기를 멈추고 그 과정에서 미래를 모두 되찾았다. 이로써 돈과 권력으로 세워진 금융구역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어 과거의 잔해로 남았다. 그때 에미츠는 키미마로에게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뜨거운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미쿠니는 규에게 사과하며 이곳과 함께 사라지기로 선택했다. 밖에서는 사토가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되찾는 계획이 성공했다며 기뻐하고 다케자키와 신비한 노인 운전사는 세계를 여행 중이었다. 분홍머리 광대 마사키는 무의미한 거래 반복에서 벗어나 행복했다. 키미마로가 돌아와 보니 현실 세계가 많이 변했지만 무엇보다 모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미쿠니는 쿄에게 사과하며 이곳과 함께 사라지기로 선택했어. 한편 밖에서는 사토가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되찾는 계획이 성공했다며 기뻐하고 있었고 타케트 자키와 신비한 노인 운전사는 세계를 여행 중이었어. 분홍머리 마사카키는 쓸데없는 거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어 행복해했지. 키미마로가 돌아와 보니 현실 세계가 많이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였어.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영화는 여기서 정말 끝났어. 2부는 없으니까 모두들 다음 작품에서 만나.